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공인노무사 노동법 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좀 만나 뵙고 처음에 오프닝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혼자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과 비대면 화상으로 첫 얼굴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소수 정예다 보니까 차후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요즘에 그 줌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여러분들 많지 않으니까 제가 차후에 스케줄 좀 보고 여러분들 뭐 공통된 문의사항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줌 프로그램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좀 짧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OT 강의를 보통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학원 강사분들이 1시간씩을 보통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명회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아직 못 봤겠지만은 지금 노동법 입문 강의가 프라임 그 학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노무사 카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강을 찍었거든요. 1강은 제가 재미로 GP 찍으면 100점 100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올림픽 정신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쟁에 들어온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서 적을 알고, 적은 누구죠? 노동법, 공인노무사 시험. 그리고 나를 알면 여러분들 자신. 그러면 100점 100승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험에 수월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전략가가 필요하죠. 우리가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갈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된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OT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노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메모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동법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서 공통 과목이죠. 1차에서는 노동법 1, 그리고 노동법 1에서 근로기준법 파트, 그리고 기타 법령 10개. 이게 시험범위고요. 25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80점을 맞아주셔야 됩니다. 20개는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노트도 역시 동일합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나오고요. 기타 특별법이 4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80점, 그래서 20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출 특성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1차 과목은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판례 하니까 1차에서도 판례가 참 많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숫자를 다 카운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25문제 중에 순수 법령 문제만 19문제, 20문제, 20문제 내가 나옵니다. 판례 몰라도 여러분들 법조문만 달달 보셔도요, 80점이 맞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판례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통 1차에서 출제될 때는 판례 결론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문제만 나오는 게 한두 문제고요. 나머지 이제 한 서너 문제 정도가 판례하고 그리고 법 조문을 묶어가지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1차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수험서 노동법 요해체 맨 뒤에를 보시면은 올해 시험 문제는 없죠. 올해 시험 문제는 없지만 작년까지, 그래서 28회까지 제가 기출 문제를 뒤에 그 부록으로 다 실어놨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사실관계 사건을 줘요. 당사자, 갑과 을이 다투는 사실관계를 주고 이 사실관계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례 법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누구나 끄덕끄덕 그렇지, 이 사람이 옳지,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는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판결문을 써도록 하는 거죠. 이게 2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리고 난이도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차 공부에 한 10배쯤 된다, 20배쯤 된다? 비교가 안 됩니다. 1차 공부는 여러분들이 잔상만 있으면 돼요. 공부를 했을 때 머릿속에 이거 같다 찍을 수가 있어요. 잔상. 근데 2차는요.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딱 주면서 그렇지, 이러 하니까 그렇지, 이게 맞지, 이렇게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잔상만 가진 그 판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절대 합격을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설득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글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본인 스스로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제3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2차 공부는. 자, 그런데 이제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잖아요. 처음 초시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학원 커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9월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9월부터 11월 말 이 기간까지 우리가 보통 2차 위주로 보면 연기 강의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월은 이제 보통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이죠. 이때 1기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월 말 4월이죠. 4월부터 이제 5월 말까지 요 2개월 동안 우리가 2기 과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월, 7월 말 요때까지 3기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반면에 그 1차 커리는요. 지금 보통 이제 8월에 보통 이제 기본 이론을 찍기도 하는데요. 이 8월이 이제 연기 시작하는 9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로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이제 그 기본 이론이 올라갈 텐데. 자, 그리고 여기 이 1기 과정에서 1차 기본 이론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4월, 5월 이때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문제풀이반. 우리가 2차 시험은 8월 이번에는 중순에 봤는데요. 보통 8월 말경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우리가 5월 보통 둘째 주에 많이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풀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서 뭘 하냐면 핵심 정리 특강을 해요. 학원 커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수험생들은요. 2차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듣고요. 그리고 1기를 듣고 그리고 여기 2기 과정을 이제 2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커리가 들어가거든요. 2차 커리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연기 커리는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기는 우리가 기본 이론을 배우는 거죠. 기본 이론과 판례 요지를 배웁니다. 과거에는 이때 교수님 교수님들 기본서로도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 기본서는요, 여러분들이 쭉 그냥 통독하기는 좋은데 수험 적합성은 현저히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수님 기본서로 수업하시는 강사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본서는 없어지고 우리가 각종 이제 그 강사님들이 쓰시는 수험서로 우리가 기본 이론 그리고 판례 요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기 과정에서는 요 과정이 좀 더 심화가 되는 거죠. 복습을 하면서 심화가 돼요. 그리고 요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커리가 우리가 22회인데요. 1기 커리는 보통 한 20회 내외가 돼요. 이 중에서 노원, 노투 각각 50점 배점으로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50점 모의고사 2회를 봐요. 자, 그리고 2기 커리에서는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5점 배점 후 시험을 봅니다. 75점. 이거는 주말반 기준이고 평일반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과목의 50% 배점으로 2기 때 시험을 봅니다. 2기 때 시험. 자, 그럼 이제 주말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2타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 노투 이거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전체 150점 배점의 50%니까 75점 배점으로 시험을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일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75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홀짝홀짝으로 좀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한 날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진도를 좀 나가고, 둘째 날은 진도 나가고, 그 세 번째 날은 또 75점 시험 보고, 진도 한 타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나가고, 진도 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3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 배점의 100%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50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그냥 시험만 다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가고요. 평일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홀짝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시험 보고, 둘째 날은 이제 진도 나가고, 강평하고, 셋째 날은 다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넷째 날은 다시 강평 나가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진도는요, 일단 연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공이 좀 없기 때문에 요의 책 한 권 가지고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판례 나오는 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릴 거고, 별도 판례집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판례집이랑 같이 진도를 나가봤더니 여러분들이 배 터져 죽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연기 과정에는 판례 딱 하나만, 판례랍니다. 노동법 요회 이거 한 권만 보시고, 우리가 일기 과정에서는 플러스 뭘 보냐? 판례집을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사례집은 아직 출간이 안 됐는데요. 저도 이제 거의 모의고사를 지금 거의 이제 여러분까지 하면 이제 6년 차거든요. 거의 모의고사 문제 거의 다 있습니다. 논점별로. 그리고 참고로 제 모의고사 문제 퀄리티가 대단히 좋아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만일에 제가 출간하면은 출간할 책 이름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수험서는 노동법 요회, 그리고 판례집은 판례로 푸는 노동법입니다. 그러면 사례집은 뭘까요? 사례로 푸는 노동법입니다. 사례로 푸는 노동법. 자, 그래서 출간이 아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 2기 그리고 3기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모의고사 위주로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기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노동법 요회로 전체적인 진도를 좀 나가시고요. 그리고 1기 과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법 요회에서 그리고 판례지까지 2차 공부를 좀 하시고, 제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 4월, 5월 2기 과정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흔들리세요. 많이 흔들리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령 위주로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2차 위주로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낭패를 봐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 1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2차 커리에서 2기 과정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따라가면서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핵심 정리 특강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 기본 이론 강의를 한 2배속으로 빨리 돌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천천히 문제풀이로 갈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부가 좀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1기 과정에서 공부가 되셨다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기 과정 들어가면서 핵심 정리 특강으로 그 마무리를 짓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 커리어와도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연기 때는 엑센스 전시춘 저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엑센스 저는 잽입니다. 잽. 논리가 없어요. 그냥 1차에서 기출됐던 지문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던졌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지금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어느 선에서 그걸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엑센스 책은 2차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엑센스 책은 순수하게 1차 책이다. 2차 공부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 수험생들이 연기 강을 다 따라가면 좋은데 공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분도 계시고, 또 뭐 몸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좀 진도가 늦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1월에 2차 위주로 들어가시면 조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연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1기 때는 지금 막 달리거든요. 1기 때 막 달리고 2기, 3기 때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가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심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1차 기본 이론을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때 기본 이론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 1차 시험 볼 때 제가 그 특강을 좀 했습니다. 6회 정도? 6회에서 8회 정도 제가 특강을 했어요. 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그 책 자료가 1.5차입니다. 1.5차. 그래서 제가 그 1.5차 책으로 해서 이 1월 달에
뭐 제본 형식이든 아니면 출간을 하든 별도로 제 수험서 1차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5차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핵심 정리 특강은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1차에서 나왔던 지문들, 그리고 최신 판례 지문, 이걸 가지고서 제가 핵심 정리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1차에서. 절대평가 같은 경우하고 상대평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대평가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요. 왜?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절대평가는요. 여러분들 노동법 80점만 맞으면 돼요. 80점, 80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찍으시면 돼요. 틀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지금 이제 30회거든요. 30회? 30회. 30회 동안 지금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여 있죠. 기출 지문에서 대부분 다 중복이 됩니다. 한 80%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 지문에서 어떤 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지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면서 그거 체크하기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제가 그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시면 어떡해? 별도로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실제 순발력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시험 전과목 5과목 그러니까 125문제죠. 125문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재고. 자,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40초. 다 옮기는 시간을 빼는 거예요. 일단 순수하게 문제에다가 여러분들 문제만 찍는 마킹하는 거. 자, 그래서 한 문제에 40초 정도 걸리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25문제 중에서 20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1차 공부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다 2차 공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강의 진행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노동법 요해 그거를 연기로 나가고 일기 때는 노동법 요해하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 지금 현재 판례로 푸는 노동법은요. 지금 품절입니다. 절판이에요, 절판. 제가 올해 개정 3판을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출판사하고 좀 얘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올해는 제가 프린트물로 진도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원고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에 공부하실 때 판례로 푸는 노동법 제 개정 3판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일기 과정에서 푸시를 받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저 푸시 잘합니다. 푸시를 잘하는데 제가 너무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기와 일기 때는요, 판례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료 중에 판례 암기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판례 암기 자료. 자, 이 판례 암기 자료는 여러분들 노동법 요해책에 있는 판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판례집에 있는 판례 내용,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중복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답안지를 쓸기 위한 총알, 저는 이제 보통 사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판례들을 제가 총알이라고 하거든요. 그 총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례 암기 자료가 노원노트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20페이지에서 110에서 한 120페이지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백이 좀 있어요. 여백이 있고, 그리고 해당 판례 중에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이런 식으로 100% 다 스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한 40% 정도 내외, 이 정도는 스캔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첫 번째 결론, 그리고 이 결론이 도출되게 된 근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캔할 판례는 한 40%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해도 되는 게 이제 나머지 한 60%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한 3가지만 크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노동법이 양이 많다? 노동법 양이 제일 적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1차는 법률 규정 나온다 했죠.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잡다한 거 나오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아 보이죠. 근데 2차에서는요. 과목 하나가 줄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1차에서는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각각 다른 과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19회인가 20회인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때까지는 노동법 2차 과목도 공인노무사 2차 과목도 노동법 1과 노동법 2가 별도의 시험 과목이었어요. 각각 100점씩. 각각 100점씩.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법률 규정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법률 규정을 다 암기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 정말 짜증스러운 법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법률 규정 나오는데 그 법률 규정을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노동법이 2차에서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줄어든 거예요. 법전이 지급돼요. 법전이 지급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법률 규정에 관련된 주요 논점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도 어떻게? 2차에선 판례 위주로만 보면 돼요. 근데 판례 논점도요, 그 교수님들이 출제하실 때 미기출 논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신규 판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온 지 좀 한참 된 판례, 이게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법 1과 노동법 2에서요, 그 다 합쳐봐야 평균 냈을 때 한 25개 내외로 봐가지고 한 50개 논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판례 암기 자료 한 110페이지 내외에 있는 판례만 다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스킬만 공부하시면요. 노동법처럼 양이 적은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판례 암기를 너무나도 극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판례 암기만 끝내놓으면 노동법처럼 쉬운 게 없다. 자, 일단 그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회독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회독수.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선배들 있으면요.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학원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짜 강사가 하는 거 하나도 안 줄고 100%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으세요. 없어요. 없죠. 자, 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범위까지 예습을 다 하고 오는 사람 없어요. 학원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강사가 한 얘기를 다시 100% 다 소화시키면서 복습한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 칠판에 0기, 1기, 2기, 3기 총 4회 컬이죠. 4회 컬이. 근데 강사랑 같이 호흡하는 그 현장 학습, 복습, 예습 이거를 다 한다고 해도 3회독이죠. 그 3회독 곱하기 4하면 몇 회독이죠? 12회예요. 12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원 컬이가 다 끝났을 때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 공백기 동안 여러분들이 한 3회독 할 수 있어요. 3회독. 그러면 우리가 12회독 더하기 3회독 하면요. 15회독이죠. 15회독. 정말 여러분들이 학원 컬이 잘 따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도요. 15회독 하기 어려워요. 15회독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회독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십 회독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눈으로 바르는 거죠. 눈으로 바르는 거. 회독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친구가 그 영화 어땠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했어 그러는데 좀 기억이 좀 좋거나 내가 이걸 관심 있게 봤으면 처음부터 등장인물 이름 나오면서 배경 나오면서 사건 나오면서 쭉 얘기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 한 40분 50분짜리 영화를 봤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정말 집중해서 봤으면은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영화를 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킬링타임 한 겁니다. 영화를 본 게 아니라 킬링타임 한 거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 수업을 들었어요. 혼자 책을 봤어요. 1시간을 봤는데 1시간 동안 책 보고 딱 책 덮었다. 덮는 순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머릿속에서 그냥 이 새만 날아간다.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나가서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지. 공부 안 한 거예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줄, 한 단어라도 남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독수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커리에서 여러분들
복습도 제대로 못해요. 예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학원 수업 들을 때 1회독, 복습 1회독, 예습 포기합니다. 그러면 몇 회독이에요? 8회독이에요, 8회독.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최소 3회독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최소 3회독. 그러면 11회독.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10회독에서 15회독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시고 공부한 게 머릿속에 남으면 거의 시험 붙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수험생 중에서. 예습 복습을 정말 철저히 한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노무사 시험 공부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강의한 지 좀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독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공부한 거는 내가 몇 회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이장훈이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뭐죠? 기억나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공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회독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상식이 노동법 사례 문제 답안 작성이 어렵답니다. 노동법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노동법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OT 강의 때 노동법은 영어고, 그리고 행정법은 수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 공부하는 방식은 노동법은 판례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영어 과목이 비슷하고 행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난해, 원리 자체가.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법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행정 답안 작성법하고요, 노동법 답안 작성법은 틀려요. 행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해결을 하는 콘텐츠, 절차를 뽑는 거예요. 근데 노동법은요, 왜 이게 누가 옳은지를 정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거.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답안 쓰는 형식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갑과 을이 서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저 멀리에 요런 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를 좀 이만큼 쓸까요? 그랬더니 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의 말이 옳은지 을의 말이 옳은지 이거를 근거로서 납득을 시켜야 돼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판단하는 기준. 판단 기준. 소크라테스가 고양이면 어떨 거예요? 멍멍이면 어떻고, 또 만일에 동상이나 마네킹이면 어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사람처럼 그렸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공통된 점을 하나 적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얘가 뭐다? 얘가 법률이며 얘가 판례예요. 당사자들의 주장이 있어서 다툼을 내리는 근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갑은 요게 죽는다고 하고 얘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결론 우리가 법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럼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갑과 을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밝히는 과정이에요. 밝히는 과정. 그러면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밝히는 거죠.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사실관계, 여기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말을 해. 말을 한다? 움직임이 없다. 그림자가 있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례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주어졌어요. 사실관계. 뭐 말을 한다, 움직임이 없다, 그림자가 있다, 또는 뭐 음식을 먹는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자란다, 머리칼이 자란다,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제가 예시지만, 자, 그러면 이러한 예시 중에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뽑는 거죠. 움직임이 없다?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움직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얘가 마네킹이나 동상이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뭐 말을 한다, 그림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 소크라테스는 말도 비록 다소 움직임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말을 하고 그림자도 있는 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자, 사람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이게 사안 검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례 암기를 끝냈어요. 법리. 그러면 사안 검토할 때 별도로 필요한 소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사실관계에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례 핵심과 연계되는 것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못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기와 일기 과정에서 판례 암기만 다 해놓으면요,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역 노무사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사건 해결할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점 정리 사안 검토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하냐 하면 판례 법리를 몰라요. 판례 법리의 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 관련된 뭐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리랜서가 근로자다, 근로자가 아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로자라 하면요, 우리가 오늘 내일 배우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근로자와 반대되는 말이 누굴까요? 사용자, 사업자죠. 자,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요. 그럼 그 돈 누가 돼요? 사업주가 되겠죠. 자, 또 모험을 누가 해요? 본인 스스로 사업주가 하겠죠. 이걸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되는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자, 백화점 판매원 볼게요. 이 백화점 판매원이 근로자다.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위탁 판매원이다. 자, 이거는 좀 깊은 내용인데 근로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적용받고요. 위탁 판매원은 민법이나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법리, 판례 법리. 법리가 뭐가 있냐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거 외에 플러스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인정이 되면 이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용 종속관계 판단 기준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빼고 본 수업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화점 판매원 예를 A로 할게요. 이 A가 근로자다, 근로자 아니다, 이걸 판단할 때 최종 결론은 뭐예요? 얘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라면 근로자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 판매원입니다. 근데 이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한 징표 중에 하나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을 스스로 안고 있다라면 얘는 독립사업자가 되겠죠. 자, 그럼 백화점 판매원이 물건 팔 때 판매가, 판매 물품, 판매가, 또 판매 시간, 판매 장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정하죠. 스스로 정하면 이 사람이 개인 사업주겠죠. 보세요. 나는 좀 유행하고 있는 어떠한 그 1번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근데 여기 사업주가 야, 1번 물건 팔지 말고 2번 물건하고 물건을 지정해 줬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윤을 박리담회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박리담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품을 고가로 파는 거죠. 그렇게 팔래요. 즉 다시 말하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어요? 안 안고 있어요? 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는 거죠. A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A에게 판매 물품과 판매 가격을 지정하였는 바 A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는 백화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사안 검토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 요걸 몰라. 요걸 모르니까 논점 정리 사안 검토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총알, 판례만 좀 들고 오세요. 판례만 들고 오면 사안 검토 논점 정리는요, 제가 문장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국어 논술 시험도 많이 봤고요. 정말 제가 문장적으로 좋으니까 제 수업 연기하고 일기 때 제 수업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2기, 3기 때 답안 쓰는 게 어렵다. 근데 나는 판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탑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상식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 방법.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번에 저도 여러분들이 뭐 별명, 그리고 뭐 뭐라고 해야 하나, 첫인상?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자, 여러분들, 동영상 수업이겠지만, 연필 놓고 박수 3번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짝짝짝. 이렇게 3번. 자, 333 공부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333 공부법. 자, 그래서 제가 오늘 OT를 위해서 333 공부법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333 공부법. 자, 그래서 이 333 공부법은 뭐냐면요. 자, 333이니까 각각 333인데 첫 번째 3, 두 번째 3, 세 번째 3이 각각 3개씩에 붙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힘들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부할 때는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예습 복습 제대로 하면서 노무사 된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예습, 복습, 그리고 강의 이거 다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못 따라가면요, 최소한 복습이라도 해주세요. 복습이라도. 이게 첫 번째 3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쉬워요. 하기 쉽습니다. 뭐냐면요, 수험생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엉덩이로만 공부합니다. 공부는요, 1시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쥐가 나야 돼요, 머리에서. 여러분들 운동 빡세게 1시간 합니다. 남자분들은 야구를 하고 뭐 축구를 하고, 자, 여자분들은 빡세게 운동을 뭘 할까요? 뭐 줄넘기를 1시간 동안 합니다. 뭐 100m 달리기를 뭐 오래 달리기를 1시간 합니다. 진이 빠지잖아요. 근데 왜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튼튼해지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슬렁슬렁 공부해. 세워라 내워라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 내공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뇌 개발 하잖아요. 머리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하셨으면
머리에 여러분들 공부 유전자가 지금 한없이 근육들이 다 풀려 있어요. 우리가 운동 안 하신 분들 갑자기 운동을 하면 운동 못 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공부 안 했어. 사시면서. 중고등학교도 공부 별로 안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공부하래요.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텨요. 그러니까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에 맞게 천천히 공부를 한대. 역시 그것도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의 체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학습 능력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것들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났고 나면 만일에 전업으로 공부를 하신다 싶으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만 보세요. 책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얼마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러닝 타임을 체크하세요. 그 러닝 타임이 최소한 100분은 돼야 돼요. 왜 100분일까요? 노동법은 여러분들 75점 시험 보고 20분 쉬어요. 근데 노동법만 시험 봐요? 아니죠. 인사관리 행정법 선택 과목 100점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동을 하려면 1년 뒤에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도 안 남았어. 11개월 남았어. 11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붙으려면요. 그 시험에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0분도 집중을 못한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100분을 최소한 초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100분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100분을 하루에 몇 세트를 돌릴 수 있는지 그걸 또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하루에 100분 세트를 이제 몇 분을 돌리는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만들어 놓은 그 100분 세트 하루치 있잖아요. 그 하루를 며칠간 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인 공부 학습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체질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체질로 공부하시면요. 똑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노무사 시험을 공부한다. 그동안은 공부 학습으로 노무사 시험 합격 못 하십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러분들 2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풀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100분은 집중한다. 그리고 이 100분 세트를 하루에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보시는 거죠. 자, 못해도 여러분들이 100분씩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이죠? 그럼 어떻게? 최소한 6타임은 여러분들이 달리셔야 돼요. 6타임. 자, 6타임을 목표로 하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안 되잖아요.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4타임. 그러면 100분 목표를 했다. 90분이죠? 1시간 반. 내 타임은 몇 시간 나와요? 못해도 6시간. 좀 많이 하면 8시간에서 9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달리고 이틀 달리고 3일 달리면 퍼져가지고 2, 3일 놀아버려요. 그런 분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루에 집중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처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작다라면 그 집중할 수 있는 러닝타임을 일단 100분으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세트를 못해도 몇 세트? 4세트에서 6세트로 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리고 나서 주 단위로 이걸 늘리는 거죠. 달릴 수 있는 주 단위. 자, 달릴 수 있는 주 단위 늘리고 우리가 그 기계가 아니니까 쉬어야 되겠죠. 퍼집니다. 자, 그래서 언제 쉬면 제일 좋냐면요. 만일에 주말반이 아니라 평일반 수업을 들으시면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오전 오후까지 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아예 풀어놓으시면 좀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하고 오후까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친구들 만남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있지만 저녁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뭐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친구들하고 뭐 술도 가볍게 한잔하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좀 늦잠 좀 자고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뭐 기이제 좀 피고 산책도 좀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런데 일요일날 저녁까지 노시면요 월요일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무리 못해도
한 타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이 공부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요, 과거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 지금 그 로변 시험이잖아요. 로변 시험은 옛날 40이 하면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7시간씩 1년을 공부하면요, 못 붙는 시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하루에 꾸준히 7시간에서 8시간씩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치면 중간 한 템포 쉽니다. 자, 우리가 쉬는 그 브레이크 타임을 토요일 날 저녁에서 일요일 날 오전으로 잡았는데 그 중간 언제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화수 목 중에 한나절을 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공부하는 사이클로 갑니다. 여러분들 놀면서 공부 절대 못합니다. 지금은 노무사 시험이 그 좀 머리로 이렇게 붙는 시험이 아니고요. 지금은 성실함으로 붙는 시험입니다. 성실함으로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서 시험 붙는다? 아, 그런 사람이 있죠. 합격수기 보면은 몇 개월에 뭐해서 붙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시켜서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3 중에서요. 첫 번째가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333에서 제가 갑자기 딴소리 했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갑자기 그 러닝타임 쪽으로 넘어갔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엉덩이만 공부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물론 우월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어떻게 하나요? 죽으라고 연습하잖아요. 공부도 그렇게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눈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공부해. 저도 독서를 다녀봤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봐. 눈으로 보니까 머릿속에 안 남는 거예요. 자,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눈에서 레이저 쏘시고요. 연필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시간 지나면 연필 다 놉니다. 연필 드세요. 연필 들고요, 입술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 눈과 손과 입으로 하는 겁니다. 눈, 코,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 코, 입은 나중에 여러분들 쉴 때 거울 보시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코 대신에 손입니다. 눈, 손, 입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뭔가를 알려드리고 암기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그냥 옆에다가 백자나 놓으시고요. 백자다가 미친 듯이 막 글 쓰세요. 정자나 쓰실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방언 기도라 하잖아요. 하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들을 땐 눈에서 레이저 쏘시고, 그리고 손에 연필 들고, 옆에 메모지 하나 놓으시고, 그리고 입으로 딸싹딸싹 거리면서 손을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암기하라고 한 거 암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공부 시간이 여러분들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부는요, 저도 원래 독학파입니다. 독학파인데 공부는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모여 있을 때 그 단체의 힘으로 공부하기 싫은 거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눈과 그리고 손과 입으로 3개죠. 그래서 333 공부법 중에 2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머리에 때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 영단어 암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영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참 바보같이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단어가 10개 있네요. 10개를 암기하셔야 돼. 10개를 암기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1번 암기할 때까지 쭉 암기해요. 될 수도 있죠. 그리고 2번 암기합니다. 그러다가 1번 또 까먹어. 3번은 이제 알파벳 한 중간쯤 가다가 그 다음 다 암기가 안 돼. 공부하는 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단어 10개를 암기하신다. 주어진 시간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첫 번째부터 10개까지 단어를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개의 단어 중에서 한 번만 봐도 눈에 들어오는 왠지 친하고 착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는 나랑 그 궁합이 맞아. 한동안 봐도 돼. 근데 어떤 단어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무리 암기해도 암기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한번 쓱 봤는데 암기가 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암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요, 일단 노력을 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엉덩이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때려야 됩니다. 초집중을 해서.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공부하는 거 볼게요. 제가 만일에 책을 본다. 그럼 이런 거죠.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판단일은 근로자라 하면 근기법 제2조 근로자성부터 나오는데, 근로자성이라 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사용종속가가 필요한구나. 판례에서 사용종속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용종속가에는 뭐로 판단한다? 5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이선 유한해서 이윤창조 손실을 초래.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좋아요. 공부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연필 쓰면서 죽으라고 암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1년 안에 시험 붙습니다. 그 정도 노력했는데 못 붙이시면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과외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33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3은 어려워요. 실강 듣고 그리고 예습 복습하라. 근데 그건 어렵습니다.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워요. 눈과 손과 입으로 공부해라. 세 번째는요, 최소한 노력을 해라. 암기 안 된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암기 안 돼요. 초중고 동안에 공부 안 하셨잖아. 암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머리 두뇌가 나쁜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걸 만드셔야 돼. 노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암기하겠다 싶으시면 그 단어, 그 부분을 최소한 3번은 싸마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장훈 노무사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하세요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컨디션 제일 좋을 때 있죠. 몸 상태 제일 좋을 때.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두뇌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간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잠자기 전, 깨어날 때, 화장실 갈 때,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기타 등등 다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막혔던 부분을 공부를 하세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처럼 바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이건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힘 빼고 처음부터 공부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뭐든지 처음에 3번 정도는 두드리고 가세요. 3번 두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고 두드리고 넘어가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단기에 1년 안에 시험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스 3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3. 자, 이건 이제 제가 에코학습법이랍니다. 에코학습법. 참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것도 제가 명명했어요. 눈과 손과 입으로 공부한다. 이거를 제가 3박자 학습법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내년에 그 생독을 합격하셔가지고요, 합격 수기에 3박자 학습법 유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코학습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기하고 3기 때는 시험학에서 에코학습을 못해요. 근데 연기하고 1기 때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딸싹딸싹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선창했고 여러분들이 후창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선창, 후창 나오면 마지막 창은 뭘까? 합창. 저랑 같이 합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학습법은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이 3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창. 자, 그래서 333 학습법 여러분들이 꼭 유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인데요. 제 강의 스타일 얘기하겠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요,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왜 이렇게 그 소수 정예 강사냐면요, 제가 거짓말을 할 줄을 못해요. 이게 친절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 무식합니다. 수업 시간에 참 재미없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연식이 이제 올해 이제 6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 썰렁하지만 농담이라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그냥 웃으면서 좀 바보같이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보강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한 5분 전에 끝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고 보통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강의가 딜레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거 오늘 자료 중에 그 아까 판례 암기 자료 있잖아요. 이거 말고 오늘은 우리가 테스트를 안 보기 때문에 판례 암기 자료만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판례 암기 자료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내일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판례 암기 자료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 그리고 판례 테스트를 나눠드립니다. 판례 테스트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가로가 이제 빠진 내용이 있잖아요. 가로가 들어있는데 이 가로를 공란으로 놉니다. 자, 그래서 이 공란에 여러분들이 가로 넣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저의 어떤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의 경우에는 가로 넣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로 넣기는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막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공부하실 때 각각 단어를 암기해서 문장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어절 단위로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문장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통으로 문장을 암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는 못하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공부 방법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로 넣기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다수에게 이제 맞춰서 가로 넣기를 한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요해책 가지고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리는 부분을 체크를 하셨다가 그 부분을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가로 넣기로 최소한 키워드 정도는 연기하고 일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볼게요. 일단 원래 우리 평일반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10시 반까지 세 타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 요회 5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법전이 없으신 분들은요, 법전을 빨리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기 강의 목표는 일단 여러분들 리걸 마인드 형성입니다. 자, 리걸 마인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리걸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 영어 번역 한번 해볼까요? 리걸이 뭘까요? 법적, 마인드는 마음, 생각. 법적 생각이에요. 사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이거잖아요. 그 이성이 뭔가 규칙화를 만들고 일반을 하면 그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이 대단히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요. 제가 OT 강의에서 여러 번 합니다. 법 한자로 어떻게 쓰죠? 삼수변자에 갈 것자를 씁니다. 물이 가는 방법.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죠? 만유인력이랑 같은 거잖아요. 중력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요. 흐르잖아요. 세상 사는 이치예요, 법은. 근데 세상 사는 이치가 법인데 이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거를 문서로 남겼다. 이게 성문법.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으로 그냥 이건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법적 규범력을 갖는 것. 관습법이죠. 그래서 법은 여러분들 상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리걸 마인드는 각각 법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T 강의 때 그 퍼즐 맞추기 제가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요. 하나하나의 퍼즐, 이게 법리라면 그 각각의 퍼즐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 빈틈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 이게 리걸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리걸 마인드를 갖춰야 여러분들이 그 최종적으로 2차에서 답안 작성, 특히 사안 검토나 논점 정리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연기 일기 때 처음부터 이런 리걸 마인드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단언컨대 리걸 마인드는 제가 1타입니다. 수험생은 제가 1타는 아니지만 리걸 마인드만큼은 제가 1타니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학 강사도 좀 오래 했습니다. 노무사 시험 합격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강사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요, 물론 강사가 여러분들
가장 그 효과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안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노무사는 전문직입니다. 지금 그 행정고시도 지금 없어졌고, 사법고시도 없어졌고, 지금 예전에 퀄리티 높게 쳐준 시험들이 다 없어지고요. 옛날에는 사실 좀 경시가 됐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이. 근데 이 노무사 시험이 지금 거의 고시급이에요, 고시급. 근데 고시인데 여러분들이 주체성 없이,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노무사 돼가지고요, 남들이 알려주는 대로 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아감을 가지고서, 주체성을 가지고서 뭔가 사건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1년 이전에,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합격하기,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기 전 수험 생활부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무사 합격했다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노무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직 그 현업에 나가질 않아서 그런 건데요. 노무사를 합격했다 해서 다 똑같은 노무사가 아닙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영업 능력인데, 영업 능력은 논외로 하고요. 이 실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공 기초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노무사 시험을 합격한다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노무사가 되었을 때 내가 좀 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를 미리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다진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를 제가 미리 좀 암기를 좀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판서로 전체 로드맵을 먼저 잡아드립니다. 로드맵을 먼저 잡아드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체에서 이제 마이크를 놓으면 소리가 좀 안 들릴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큰 그림에서 그 다음에 중간 숲, 그리고 각각 중요한 나무들,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시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학습법. 예, 아직까지 에코학습법이 유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좀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라임이 종합반이 이제 갖춰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 종합반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는 2문자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좀 오타네요. 매주 판례 쪽지 시험을 통한 핵심 사항 체크인데, 매주가 아니라 그 매일이죠, 매일. 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긴 하지만은 자료를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의 진도표는요, 이게 제가 강의를 지금 이제 올해까지 6년 차인데 진도는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른 거고요. 보통 이제 22회에서 한 23회 정도로 진도가 정리가 되니까 이 강의 진도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OT 강의 끝내고요. 자, 이제 10분 쉬시고 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